포함해서 우리 폴킨 교수님 특강도 잘 들었고 우리 이대영 선생님 특강도 잘 들었습니다. 두 분을 정말 모셨다는 게 모신 사람으로서 굉장히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너무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서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간단하게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한국 IBM의 신지현 부장님, 앞으로 기업과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 좀 나중에 한번 연락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와 제 발표와 관련해서는 부산대학교 김용환 교수님께서 다른 유관학회라든가 이런 것과 좀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그리고 어려운 길이니까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의 신혜정 선생님께서 이런 AI를 활용하는 그 교육이 큰 범주에서 획일화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여간 이런 AI나 이런 패턴화된 교육이 ITS가 지식교육의 끝판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가르쳐 주는데 획일화된 지식교육의 위험성은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TS의 기술적 측면에서도 이런 걸 좀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걸 넘어서는 교사가 하는 창의적 교육이 이런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고리가 된다. 그래서 AI 교사라는 말을 전 제일 싫어하고요. AI는 보조교사다라는 말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부 전문가들은 수학과 코딩이 있어야 융합교육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어떠냐라는 신혜정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이신데요. 저는 그것도 융합교육의 일부이지만 모든 것이 수학과 코딩과 결합하면 융합교육이라는 것은 조금 좁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융합교육은 다른 교과와의 융합, AI가 없어도 원래 스팀이라든가 미국의 스템이라든가 다 융합교육이었고 이전에도 융합적 그 교육과 학습은 다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분과학문도 나오고 다시 융합학문도 나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학과 코딩과 결합돼야만 융합교육이다라는 전문가분도 저도 이제 만나 뵈긴 했는데 그분이 강조하시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질문 이 정도로 가볍게 넘어가고요. 폴킴 교수님 관련해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김영환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조금 너무 서두르고 획일적이지 않으냐, 미국은 좀 자율적인데 이런 부분 일반적인 이번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저한테 질문해 주셨어야 되는데 시스템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은 자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헌법에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주의 교육 과정이나 내용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냥 말씀드리고 미국이 정말 자율적이긴 하죠. 그것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그 스코 디스트릭트별로 다 운영이 되고 또 주별로의 정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성에 있어서는 타의 출용을 불허합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이 질문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저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의 이지혜 선생님께서 스마일 지금 가입해 보려고 했더니 회원가입이 안 되는데 특별하게 방법이 또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저한테 이메일 따로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폴킨 교수님께 와디프에 대한 걸 쓰면서 이제 요청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화여대 교육공학과 학생인데요.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개개인의 창발성이 표준화되고 제한되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래서 다양성이 좀 훼손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폴킨 교수님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다양성, 창의성. 네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심층 있게 다루려고 이 12월 1일 날 여기 제가 링크 보내드렸는데 저 캐리스 행사에 가능하시면 오시면 앞으로 미래학교 모습은 어떻게 그런 그 다양성 그다음에 새로운 그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학교 디자인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캐리스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별도로 12월
1일, 네. 1일 거기 그 날. 유튜브에 보시면, 네, 이 링크가 아마 소개가 될 겁니다. 예. 네네네. 지금 저 줌 창에 올려주신 거를 저희가 유튜브 창에도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화여대 양소원 선생님이 AI 융합교육 전공이신데요. 어떤 질문 형태가 높은 수준인지 구체적인 이론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스마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뭐 너무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 시간상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simple recall이냐 hypothetical question이냐에 따라서 나눈다고 보면 simple recall에 가까운 거는 레벨 1이 되겠고요. hypothetical 한 부분,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종류의 질문들이 그 벡터 파일들에 들어있을 때 그 similarity가 높으면 레벨 5로 나오는 걸로 지금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아까 또 소개해드렸던 신지연 부장님께서 펄긴 교수님께 상상하시는 미래 학교의 모습, what if 학교가 없다면 어떤 교육입니까? 이건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건 좀 전에 우리 펄긴 교수님이 궁금하시면 12월 1일 캐리스 행사로 오시라고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의 손윤아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그 속도가 지금 기술 속도는 빠른데 교육 분야 대응 속도는 좀 느린 것 아니냐.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상황을 좀 질문을 저하고 홀킹 교수님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미국에서는 이런 그 교사와 AI의 공존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양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앞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고 또 사립교육과 또 그 공립교육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라고 하나의 그 나라라고 해서 뭐 어떤 대표성을 갖고 얘기하기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뭐 사립학교와 그다음에 또 실리콘밸리 내에서도 또 공립학교와 또 뭐 타주에 있는 학교와의 차이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도 사실은 이제 미국과 다른 차이점은 아까 김영환 교수님은 약간 우려의 목소리를 획일적이고 전국적인 접근에 대한 우려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의 장점은 또 맘만 먹으면 굉장히 빨리 변한다는 장점도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이제 장단점, 차이점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어제 발표했지만 조금 빠른 속도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제 기술이 나온 다음에 대비하면 늦을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AI 보조교사가 지금 완성형은 아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준비해 나가면 한국도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뭐 보시는 분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 네오 크라운이라고 해주신 분이 유튜브에서 질문하신 건데요. AI 코칭, 아까 말씀드린 AI 이제 보조교사 같은 제도가 AI 발전 속도에 맞춰서 만들어질 제도적인 정비, 이걸 지원한 제도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기술과 제도의 어떤 타임 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도가 여기도 따라가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또 이렇게 강점 중에 하나가 제도를 또 이게 장점이 돼서 단점인데 너무 자주 바꾸는 것도 문제인데 필요하면 굉장히 빨리 바꾸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말 올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속도는 이제 빨리 낼 수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게 또 준비하는 시간이 있고 안정화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022년 개정 교육과정, 25년의 적용, 이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지금 제도가 같이 기술과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K-에듀 플랫폼이라는 것도 그래서 24년까지 지금 보급 완료 예정으로 있는 게 이것도 25년에 새로운 교육 과정을 함께 학습 관리하는 LMS라든가 다양한 ITS가 포함되어 있는 K-에듀 플랫폼이 24년까지 완성될 예정으로 있어서 제도와 시스템을 지금 시간을 조금 계획은 맞춰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행 과정에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굉장한 우려를 이제 표명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나이스 때에도 학생들의 데이터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이슈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이런 방대한 규모의 학습자 데이터가 모일 때 이런 개인 학습자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의 내용에도 들어있는데, 그래서 교육 빅데이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라든가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미리미리 사회적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승문 선생님께서 폴킨 교수님께 질문 주셨는데, 스마일에서 어떤 지문을 보고 질문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 지문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그 질문을 유도하는 퀘스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이걸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네, 뭐 앞으로 그 발전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질문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또 컨텍스트가 좀 코렐레이션이 높은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문과 관련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질문들, 아니면 좀 앱스트랙한 질문에 있어서는 그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CT와 같은 그 스탠더라이즈드 그 어세스먼을 하는 그런 기관하고 이제 협력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실질적인 질문을 많이 취합했을 때, 그런 것이 뭐 질문이 수만 개가 이미 들어와 있다면 또 그것과 또 연계성을 또 볼 수도 있겠고, 또 질문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정확도는 이제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발전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여주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시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화여대 AI 융합교육 전공의 신혜정 선생님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단일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간 격차를 고려할 때 폴킨 교수님이 말씀하신 AI 에듀케이션 에코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모두를 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OECD 수준의 원칙적인 선언 말고 좀 구체적인 어떤 규약이나 뭐 이런 걸 좀 만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건 저희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 학생들의 역량에 있어서도 윤리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저가 이제 생각하는 6C에는 두 가지의 C가 있는데, 좀 정 교수님의 C와는 좀 다르지만 컴패션하고 커밋먼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학생들이 그런 컴패션을 가지고 자기 그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인 그런 목표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shared peace, shared prosperity를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세계 시민 교육 정신을 상당히 심화시킨 그런 프로그램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헤일로 5와 같은 그 UN SDG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키우는 그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런 교육의 그 철학적인 면들이 강조가 되고 윤리적인 면들이 강조가 된 그런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똑똑한 아이들을 만드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컴패션을 갖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커미먼트를 갖고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글로벌 리더로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긴 한데요. 시간 관계상 다 소개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코멘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신데요. 에듀팍 선생님께서 폴킴 교수님 짱짱짱 이렇게 올려주셨고, 유튜브 로즈라고 하신 선생님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이 포럼 너무 좋다라고 해주셨고요. 고등학교 정보교사라고 소개해주신
AI SWCS 선생님은 이도영 선생님 좋은 수업 사례 공유해서 너무 감사드린다. 다는 못 읽어드리겠는데 장애 학생들에게도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경인교대 박주영 교수님께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렵지만 또 필요하다. 이런 포럼이 좀 확산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부산의 중학교 영어 선생님은 10시부터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도영 선생님에 대한 수업이 너무 좋았다. 현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서울 정진학교가 이제 특수학교인데요. 정진학교 안지훈 선생님께서는 현재 서울교대 AI 융합교육 전공 다니고 계시는데 사례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 초등 특수교육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많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이러면 이제 오늘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저희가 드릴 수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저희가 그 연락처를 이제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줌에서 올라온 질문은 좀 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연세대학교의 민경창 교수님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좀 새로운 관점에서 많이 배웠고 이제 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이 대입 제도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바뀌어진다 그러는데 이제 맞춤형 교육으로 가는데 대입 제도는 단순화시킨다고 하는 게 또 다른 획일화이고 그래서 결국 대입 제도가 이 모든 것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서로 매칭할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더 하나 느껴졌고 두 번째는 폴 김 선생님 지난번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도 그 2C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compassion하고 commitment.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마이클 조단 그 박사께서 또 그 AI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거의 유사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기능적인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 또 어떤 역량들을 넣어주어서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할 건지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들도 같이 담아간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강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코멘트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도 목소리를 다 직접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1회 포럼을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는 예정된 게 12월 19일 날 2회 포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정되면 일정을 다시 한번 우리 현장에는 공문으로 안내해드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제가 홍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아닌 학기 중이라서 저희가 토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토요일은 사실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휴식의 시간인데 휴식 같은 포럼을 저희가 계속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1회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